경제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금리 내리라고 압박을 했는데 네. 연방준비제도 금리 동결했습니다. 네, 뭐 거의 예상대로였었고요. 예상대로입니까? 100% 네. 금리 동결이었었고 이번에 연준의 금리 동결, 3번 연속 금리 동결이고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4.25에서 4.5% 기존의 수준을 이어갔고요. 기자들도 그 질문을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압박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좀 했는데 되게 강경하게 답했습니다. 뭐 만날 생각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서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 연준은 경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은 이제 지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돌아보면 2019년 그때 미중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면서 주가가 완전히 무너졌었거든요. 2019년 1월 그때 파월 의장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상의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는 2019년 한 여름께까지. 근데 말은 먼저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때처럼 그런 코멘트라도 이런 걸 얘기를 좀 바랬었는데 전혀 언급을 안 했고요. 심지어 이 선제적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확연하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은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중에 네. 좀 주목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역시 경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관세 때문에 경제에 존재하는 경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선을 걷는데 다만 이제 이 발언 직후 연준 이제 기자회견 끝난 직후에 이제 패드 워치라고 해서 과연 6월 FOMC 때 내려 7월에 내려 이제 그런 확률들을 하는데 7월도 실은 채 60%가 안 됐거든요. 6월 금리 인하는 아예 이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 FOMC 금리 인하도 아직 불씨는 안 꺼졌다라고 보는 쪽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5월 FOMC 회의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경우에는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전달이니까 4월 비농업 부분 지표, 이 고용 지표가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이 되면, 그러니까 6월의 첫째 주 금요일이죠. 그러면 5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저는 5월에 미국의 노동시장, 고용시장은 좀 흔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4월은 아니지만 5월은 상당 부분 이 트럼프의 경제 불확실성이 이미 실물 경제로 좀 전이가 됐다라고 보는 쪽이어서 만약에 이제 6월이 됐어요. 6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기대치 이하, 아마 뭐 신규 고용이 저는 한 10만 명 요게 깨지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급속도로 심지어 6월 FOMC 회의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은 뭐 7월이야, 아니야, 7월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6월 FOMC 회의의 금리 인하의 불씨도 아직은 안 꺼졌기 때문에 또 제롬 파월은 경제 데이터대로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그러니까 6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 한 번 더 보자.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는 이 연준 결정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뭐 별 신경 안 썼어요. 신경 안 왜냐하면 썼어요? 이제 누가 네. 봐도 네. 금리 동결이었었고 네. 그 성명서라든가 모든 내용이 마치 복붙 하듯이 컨트롤 V, 컨트롤 C 하듯이 예상한 대로 나왔기 때문에 실은 이 연준 이벤트로는 그렇게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뉴스 하나가 실은 거의 장 끝날 때 반도체 관련한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는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바이든이 떠나기 직전에 AI 뭐 확산 금지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확산 규칙이라고 해서 국가별로 3단계로 나눈 다음에 이 국가에게는 칩을 뭐 마음대로 수출해도 돼. 뭐 두 번째는 허가를 받아야 돼. 세 번째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이 AI 칩 규제를 하고 떠났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칩 규제가 풀리나 보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급등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올랐는데 근데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의 생각은 바이든이 했던 거 취소하고 자기 거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없앤다라는 거, 그 3단계 국가별 수출 금지도 중국, 말레이시아 같은 이 중국이 우회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국가들은 또
계속 막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좋아라 할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시장은 일단은 이제 속보 뜨고 뭐 AI 칩 수출 규제 금지 철회 뭐 네. 이거 나오니까 약간 좀 반응은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준 이벤트는 시장에 작용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블룸버그 뉴스가 좀 시장을 막판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네. 동결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뭐 조금 이따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원화 강세, 즉 환율이 급속도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실제로 외환 쪽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좀 생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제 있냐면 우리 5월 말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단 말입니다. 그 주말 지나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대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통화 정책의 결정을 할까?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5월 FOMC 회의에서는 그야말로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걷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저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상당수 뭐 특히 채권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이 정도라면 지금처럼 뭐 1,370원대에서까지만 움직여 준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를 뭐 트라이할 수도 있겠다. 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이제 1,370원대까지 떨어진 거고 네. 지금은 1,395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나 봐요. 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고 나서 뭐 미중 관세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각국의 이제 협상 타결 이러고 될 때는 우리가 연휴 동안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외환 시장에 특히 아시아 통화에 있었던 이 외환 시장의 흐름을 다시 복기를 하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 대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글쎄요. 이게 100년 내에 이런 일이 또 생길까? 이틀 동안에 대만 달러가 10%나 강해진 겁니다. 대만 달러의 강세가 나왔던 거고 그건 결국 누군가가 달러를 팔고 미국에 상대적으로 대만 달러를 강력하게 이제 매수했다는 이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 대만 달러의 환율 급락, 즉 대만 달러의 강세가 우리 원화 강세도 연출했었고요. 싱가포르 달러도 강해졌고요. 심지어 위안화까지도 다 강해진 이제 이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1,390원, 뭐 1,370원이라고 하지만 역외환율 그때 연휴 시장에서는 1,360원도 한번 이제 찍고 올라오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죠. 원화 강세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하시겠지만은 이게 우리 경제가 좀 탄탄해져서 좋아하는 것과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인위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이게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는 건데 일단 범위는 밝혀졌습니다. 대만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해졌느냐? 대만 내에 있는 생명보험사들 또 대만의 이제 금융기관들은 거기도 수출로 돈 많이 벌잖아요.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미 국채, 뭐 미국의 이제 금융자산들을 샀었는데 환해지를 안 걸어놨답니다. 즉, 이거 대만 달러 다 약해지고 달러가 강세되면 수익도 나고 환차익도 벌릴 수 있으니까 안 했는데 갑자기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 생기고 뭐 약달러 정책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보사들이 이제 환해지를 걸어서 달러를 팔아치우고 대만 달러를 샀고 근데 대만의 외환 시장은 적으니까 어떻게 또 환해지를 걸 수가 없을까라고 해서 한국도 와서 한국에 원화 사고 뭐 달러를 뭐 매도하고 싱가포르 달러 사고 달러를 파고 그러니까 달러 매도의 주범은 이 대만 생보사들인데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왜 갑자기 이때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무슨 뉴스도 없었는데 왜 대만 생보사들과 대만의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달러 매도를 나서게 되면서 아시아 통화를 강하게 이끌었는가? 그러면 뭐밖에 없겠습니까? 대만은 미국과 어찌든 가까이 있고 트럼프의 말을 잘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제2의 플라자 합의 약달러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묵적으로 미국과 대만의 통상 협상에는 대만 달러 강세, 달러 약세라는 이 부분이 혹시 있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간에 막 음모론이 퍼지니까 대만 총통이 뭐 라이칭도가 나와가지고 자기네는 협상할 때 환율은 논하지도 않았다고 이제 해명까지는 했었는데 두루두루 이 이틀 동안에 펼쳐졌던 이 아시아 시장의 통화 강세, 특히 대만 달러의
폭등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강세는 나중에 한번 복귀도 해야 되겠고 그 원인을 밝혀졌는데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원화도 덩달아 강세가 됐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1,400원을 넘는 듯 하다가 또 안 넘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1,300원대에 이제 안착되어 있거든요. 향후에 정말로 이제 미중 관세 협상 나오고 뭐 제이플라자 합의 뭐 일명 말하라고 합의 뭐 이런 거 나올 때가 맞다면 아마도 그때 우리 연휴 때 있었던 이 대만 달러의 강세 요 이슈가 두고두고 다시 한번 또 회자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분명히 네. 이거는 단순히 오늘부터 대만 생보사들이 환해지 걸어야지 해서 달러 매도하는 그거는 그런 아닌 것 건 같다. 아니다. 네. 이거는 좀 말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미중 화해 무드 말씀을 하셨어요. 드디어 이번 주에 만납니까? 만납니다. 예, 네. 10일, 11일 이틀간 만나고요. 이제 제3국 스위스에서 만납니다. 어제 조금씩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저도 이제 쉽게 좀 이야기를 못 드렸던 것이 이게 요즘 오피셜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중국도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면서 진짜 만나는구나. 이쪽에서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나가고 저쪽에서는 이제 시진핑의 경제 책사, 경제 항상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제 그 허리펑 이제 국무원 부총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러면서 실은 이제 약간 선물도 들썩였는데 시장은 또 금세 좀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첫 만남이고 이게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여기서 빠그러질 가능성도 있고 너무 기대는 갖지 말자라고 해서 약간 좀 워워하는 분위기 한번 결과를 보자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이렇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대만 생보사들이 부랴부랴 또 팔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번 주말에 첫 번째 만남의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미중 만나서 뭐 관세를 어떻게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판을 끝내고 싶어 하겠죠. 반면에 시진핑은 늦게 판을 끝내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기 때처럼 농산물 사줘, 뭐는 관세 깎아줘. 저는 이게 핵심일 것 같지는 않고요. 둘이 결국 만나서 다양한 분야를 얘기하겠지만 저는 마지막은 위안화 절상. 이게 결국에 최종 타결 국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위안화의 절상인 것이고 중국은 끝까지 위안화 절상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든 타결하려면 이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결국에 이 미중 요번에 2차전이죠. 2기 때의 끝은 위안화 절상 여부를 놓고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양보를 할까. 이게 역시 최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발표가 있을 거다. 이건 네. 또 뭡니까?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큰 뉴스, 빅뉴스, 깜짝 놀랄 뉴스가 세 개를 지금 말하고 있어서 네. 좀 헷갈리는데요. 첫 번째 깜짝 놀랄 부분이 의약품 이제 관세를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이 의약품 품목 관세 외에 의학 정책에서 의약품 관련해서 깜짝 뉴스 나온다는 거 하나. 그게 이제 깜짝 뉴스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깜짝 뉴스가 8일하고 9일에서 세상을 놀래킬 만한 지각 변동 뉴스가 나온다. 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무역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무역 관련한 부분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깜짝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큰 뉴스는 아니라 큰 국가입니다. 8일 큰 국가 하나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발표한다. 이때 크다는 건 경제 규모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게 크다 이제 크게 세 개인데 첫 번째 의약품 뭐 관세야 결국에 뭐 미국 내 뉴스기 때문이라고 하겠지만 이제 두 번째 8일과 9일 내에 나오게 될 무역 부분은 아닌 큰 뉴스. 이게 지금 올해 무중이겠고요. 세 번째 이제 큰 국가와 그게 오늘 24시간 내에 발표를 하겠죠. 네. 이제 8일이니까 네. 인도일 가능성이 현재 좀 높아 보이는데 또 영국일 수도 있겠고요. 뭐 한국, 일본 언급되지만 여기가 무슨 어떻게 타결이 됩니까? 우리는 뭐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인도 혹은 영국 쪽일 텐데 뭐 뉴욕 타임즈는 비꼬면서 지금
눈 끌려고 한다, 시상 끌려고 한다, 약간 관심 끌려고 한다. 뭐 뚜껑 열면은 정말 안 클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조롱 섞인 비아냥도 있지만은 네.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이 지각 변동할 만한 크다 뭐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뭔지 하여간 열어봐야지 아는 거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 중동 순방을 앞두고 이 얘기를 네. 해서 혹시 중동 관련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이제 어떻습니까? 13일 날 예. 이제 사우디랑 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제 떠나게 되고 중동이 좀 중요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값 유가를 강력하게 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가를 낮추면 트럼프 생각은 물가는 무조건 잡는다 하고 이건 성공했어요, 솔직히. 지금 유가를 WTI를 배럴당 60달러 밑까지 밀어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화석 원료 쓰자, 뭐 하자, 이 기름값 낮추려고 그랬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우회적으로 사우디 압박해서 사우디가 또 증산 발표하면서 이제 유가는 낮췄기 때문에 물가는 제가 보기에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도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근원은 모르겠지만 전체 물가는 석유를 내렸기 때문이기도 해서 분명히 중동이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동 관련해 가지고 지각 변동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암만 생각해도 중국밖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무역은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이제 오늘 내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상을 깜짝 놀래킬 네. 만한 네. 무역은 아닌 것에 네. 관련한 뉴스. 뭐 발표 그린란드 내용은 설도 있고요. 그린란드냐 뭐 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열었는데 이게 뭐 지각 변동이 아닐 경우에는 네. 꽤 큰 실망감도 실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낙 말로 많이 놀래키기도 하고 네네. 또 실망도 많이 줬기 네, 때문에 그런 평도 있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네, 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네. 당장 일본은 다시 말씀드리면 큰 국가와의 관세 협정 타결입니다. 이제 타결이 되고 그 안을 그 해당 국가 의회로 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의회에 가기 직전까지의 타결된 나라 하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각 변동에 관련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뭐 의약품 관련한 큰 뉴스, 주말이 되면 이제 미중 첫 번째 관세 협의에서 나올 부분들 여기까지만 좀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챙겨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